엄청 슬프다는데 우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사실 오늘도 볼 생각이 없었어요. 안 보려고 했었어요. 안 볼까 하다가 쇼츠에 장항준 감독님이 막 쇼츠에 막 인터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 왕가 사는 남자의 주연으로 나오는 이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이거를 찍으려고 15kg를 뺐대요. 살을 10kg 넘게. 그것도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장항준 감독이 아니 시키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먹고 빼면은 운동도 안 하고 안 먹고 빼면은 건강 해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단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내가 단종이기 때문에 단종은 운동 같은 거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살을 뺐다는 거야. 그 얘기에 확 꽂혀가지고 바로 제일 빠른 영화 시간대 타임 예약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돈이 아깝진 않았는데 안 보신 분들 영화관 가서 꼭 보라고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딱 기대만큼 생각만큼 그런 재미였어요. 생각한 만큼의 딱 그런 재미였는데 이거를 안 보신 분들한테 아 이거 꼭 보세요, 아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추천까지는 모르겠네. 지금 이제 거의 500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5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이 관객 수는 영화의 재미나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이 관객 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이 단종이라는 이 실제 조선 왕이 워낙 기구하고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세조라는 삼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다들 이렇게 공감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국사가 선택 과목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사 과목이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 단종에 대한 그런 스토리는 역사에 대한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안타까운 그런 왕이니까 본 거죠. 박지훈 씨의 단종 연기나 연기적으로는 다 좋았어요. 근데 스토리적으로는 그거 잘 모르겠어. 이게 역사에 기록된 거는 단종이 사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는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야사 있잖아요. 야사로는 뭐 단종을 감시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단종을 죽게 하고 단종을 이제 거두어가지고 단종을 이제 묻어줬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칠록에 기록된 거랑 다르다고 하던데 유배지에서 사망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사약을 받았지만 사약을 거부한 후에 살해당했다는 썰이 정설로 채택되고 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영화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영화적으로 각색을 한 거지. 저는 그게 막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오히려 좀 와닿진 않더라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왕을 죽인 거잖아요. 저들의 손에 죽는 게 싫으니까 나를 이렇게 함께 나를 감시를 했지만은 그동안 나와 함께 이렇게 지냈던 촌장 유해진 너가 나를 이렇게 화살줄로 죽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보는 앞에서 관리들 단종한테 사약을 주러 온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해진이 와가지고 단종을 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단종이 폐위는 됐지만 왕이잖아요. 근데 왕을 일반 평민이 산골 사는 평민이 죽였어. 그러면 그 평민은 어떻게 돼? 삼족이 멸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싹 다 죽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그 연결 있잖아요. 연결. 그리고 유해진이 단종을 도와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이런 거를 함유회가 그거를 목격을 해. 다 알아차렸어. 근데 유해진을 살려? 한 명의 성격에? 이것도 뭔가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역사 영화인데 뭔가 이런 개연성 부분이 조금 이어지지 않아서 저는 아쉬웠어요. 포졸들이 유해진이 그런 행동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끌어내린다고 했지 죽인다고 안 했잖아. 내가 너무 티인가? 끌어내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해진이 올라와요. 죽인다고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죽여.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죽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유해진이 완전 그냥 막 이렇게 목을 이렇게 쫄라가지고 죽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포졸들이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해요. 그러니까 물론 영화긴 한데 조금 그랬어. 아쉬웠어. 근데 영화 초반의 분위기는 너무 그 흘러가는 분위기가 다 좋았어요.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 단종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배우가 어설프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눈물이 약간 차 있고 뭔가 좀 절망하고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초반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이제 그 스토리 마지막을 그 마을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좋게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촌장이 이렇게 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꼭 촌장이 자기 손으로 죽이는 장면으로 물론 확실한 역사도 아니잖아. 그게 꼭 그렇게 됐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쉬운 점 얘기하는 김에 또 얘기하자면 호랑이가 나옵니다. 호랑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몇 분 나오고 그리고 영화 살짝 초중반부에 몇 분 나오는데 솔직히 AI로 뚝딱 해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아니 왜 호랑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겠는데 단종이 기운이 없이 왕의 모습이 전혀 없다가 단종이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왕의 카리스마를 얻는다. 그런 장치로 호랑이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랑이의 상태가 20년 전 CG 느낌이에요. 20년 전 CG. 이게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전에 노루부터 이상했어. 노루부터. 호랑이 전에 노루부터. 근데 유해진이랑 여기 단종 역할 맡은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그래 뭐 이게 사실 뭐 호랑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영화가 괜찮으면 됐지 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호랑이가 약간 거슬려. 요즘 AI 어플로 뚝딱 하면은 그거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호랑이가 약간 카리스마도 없어요. 정말 카리스마 있게 멋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약간 그지 같은 호랑이 있잖아요. 약간 그지 같은 호랑이. 뭐 물론 제작 예산이나 이런 거에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기왕 만드는 김에 좀 잘 만들지. 너무 CG가 좀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영화 시작하고 거의 10분도 안 돼서 나오거든요. 유해진이 막 노루를 쫓아다녀요. 근데 여기서 그 노루를 사냥하는 것도 그 옆에 마을사랑 같은 역할 맡는 배우가 자꾸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해가지고 유해진이 활 쏘는 걸 방해해서 노루가 안 맞고 노루가 거기에 놀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촌장 유해진이 쫓아다니다가 노루를 잡았다 싶었는데 호랑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노루를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유해진이 놀래가지고 호랑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유해진이 도망가다가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장면이 영화 아주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인데 호랑이가 너무 좀 그래. 남자 한 5명이서 다구리 놓으면은 저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그런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CG나 이런 거를 정말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만큼 실사화가 잘 되고 현실감 들고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중요하게 보는 분들은 영화 시작하자마자 실망할 수도 있어요. 호랑이 때문에. 사실 호랑이가 너무 어색하고 무슨 호랑이를 저렇게 해놨어 약간 생각이 드는데 그 호랑이에 대한 어색함을 여기 단종 역할 맡은 이 배우가 활을 쏘고 네 상대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거든요. 호랑이한테. 그때 되게 카리스마 있고 괜찮았어. 여기 단종 역할 맡은 이 배우가 소리 지르는 씬이 몇 개 없어요. 호랑이한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여기 한 명의 역할을 맡은 유지태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건가? 호랑이를 한명회라 생각해가지고 한명회를 비유해서 그렇게 했나? 호랑이가 마치 단종이 유지태 한명회로부터 약간 극복하는 약간 남자가 되는 어린 아이 어린 소년에서 남자가 되기 위한 그 성인식 같은 장치인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주눅 들어있고 희망이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힘없는 폐위된 왕으로부터 정말 왕다운 모습을 갖추는 그런 장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한명회랑 붙은 씬 너무 좋던데요. 둘 다 연기 잘했습니다. 네 맞아요. 연기 잘하셨는데 이게 유지태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 원래 유지태 눈이 약간 유지태도 눈이 그냥 이렇거든요. 근데 유지태 눈을 장한준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붙여가지고 올린 거래. 그래서 이상해. 원래 좋은 이상이 아니거든요. 유지태가 선한 이상이 아니라서 그냥 그 눈 안에도 충분히 카리스마 있고 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유지태를 더 뭔가 악랄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뭐 눈을 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유해진 아들이 이 단종 역할 맡은 배우한테 공부를 배우거든요. 공부 배우려고 이제 단종이 있는 곳에 계속 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왜 함부로 거기 왔다 갔다 하냐고 하면서 곤장을 100대 맞습니다. 근데 유해진이 이제 그거를 이제 구하려고 가서 싹싹 빌고 하는데 그때 단종이 유해진 아들을 구해주려고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요. 그때 이제 유지태랑 여기 단종이랑 다시 만나가지고 엄청 서로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면서 연기 대결을 하는데 그때 유지태 씨가 나오는 여기 눈 관련된 이쪽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던가 해야 되는데 한쪽이 약간 비스층해가지고 유지태 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눈을 왜 저렇게 했을까? 눈을 좀 그냥 하지 갑자기 눈이 왜 저래? 이랬다니까.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어떤 장면인지 알 거야. 영화 보신 분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단종 포기하려고 군사를 일으키거든요. 단종을 포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거 역시도 너무 허무하게 진짜 허무하게 딱 끝나요. 허무하게 실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허무하게 실패해가지고 그거 역시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진훈 아세요? 2AM 정진훈 역할 맡은 배우가 단종 도망가게 하면서 계속 막 칼로 이제 싸우고 하다가 죽는 역할은 여기 역할이거든요. 정진훈 씨가 맡은 이 역할도 굳이 분량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2AM 정진훈인지 몰랐어요. 근데 뭔가 정진훈 같은데 해가지고 와서 검색해보니까 정진훈이 맞더라고. 왜냐면은 쓸데없이 비중이 큰 거예요. 이 배우가 처음 보는데 저도 한국 영화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넷플릭스로 나오는 영화관에서 볼 때도 있고. 근데 이 배우를 제가 처음 보는데 쓸데없이 비중이 큰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이 배우는 뭔데 비중이 크지? 근데 왜 이렇게 2AM 정준훈 닮았지? 경리씨 전남친.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준훈이 맞더라고. 조금 뭐 연기가 어설프다거나 뭐 어색하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굳이 이 사람 분량이 이렇게 많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쓸데없이 칼싸움이 있었거든요. 단종 도망가게 한다고. 반란군 씬들보다 동네 얘기가 더 있었다면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반란군 씬 그냥 모르겠어. 물론 뭐 다 의미 없는 장면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군 씬이 불이 타다가 확 식는 느낌이에요. 반란군 씬이 뭔가 자꾸 건너뛰기 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 살짝 비빈이 말씀대로 뭐 이렇게 갑자기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야 되나? 그 서사가 천천히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친분 쌓고 마을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추억 쌓고 이렇게 천천히 그런 속도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빠르게 따따딱 이렇게 진행돼 버리니까 좀 몰입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입이 막 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한명회가 활을 그렇게 잘 쏴요? 한명회 완전 여기를 그냥 활로 쏴가지고 뚫어버리던데. 제가 너무 영화적인 관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다 따지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관객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한명회 문관 아니었어? 무관이었어요 한명회? 근데 뭐 지금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들 위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좋았던 점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좋았던 점들도 배우들의 연기, 특히 이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참 좋았어요. 뭐 유해진 씨야 뭐 연기적으로는 얘기할 것도 없고 유해진 씨는 워낙 잘하시는 대배우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뉴 페이스잖아요. 저는 박지훈이라는 배우를 처음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단종 역할 같은 배우가 약한 영웅이라는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약한 영웅이라는. 근데 저는 약한 영웅도 안 보다 보니까 몰랐지. 그리고 여기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아이돌이었대요. 워너원이 뭐야? 몰라. 워너원 안 봐서 몰라요. 워너원 몰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최다니엘 아니에요? 최다니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는 저는 최다니엘 말고 몰라요. 근데 워너원 한 번도 안 봤어. 잠깐 쇼츠 뜰 때나 봤지. 강다니엘이구나. 강다니엘 말고 몰라요. 아무튼 아이돌이래요. 근데 너무 연기 잘해. 요즘 아이돌들은 만능이야. 좀 맨날 우리나라 영화관 가면은 유해진, 황정민, 이병헌, 송강호 나온 사람들만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봤던 배우 또 보고 뭐 이정재 또 뭐 정우성, 현빈 거의 나오는 사람들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관 가면은 맨날 보는 배우들 또 보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단주 역할 맡은 이 박준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해가지고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좀 영화 스토리적으로는 막 흥미진진하고 막 재밌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정말 새로운 배우의 연기를 보니까 그거는 신선하더라고. 만약에 유아인이 그렇게 사고 안 쳤으면 유아인이 단주 역할 맡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 여기 단주 역할 맡은 배우가 새로운 처음 보는 배우다 보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유해진도 박지훈이 너무 단종이 돼서 마지막 촬영 전에 많이 울었대요. 근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16살밖에 안 되는 애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죽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는 허술하고 좀 그랬을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먹먹하게 본 것 같아.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영화들 특유의 그렇게 막 재미있지도 않은 이상한 유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가 줘야 조금 흥행을 하나 봐요. 너무 다큐멘터리처럼 나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재미없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개그를 넣거든요. 사람들 지루하지 말라고 넣은 것 같았어. 영화계에도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야든 카르텔이 있겠죠. 오랫동안 뭔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 위주로 카르텔이 당연히 있겠죠. 저는 이번에 유해진 씨가 연기하시는 거는 원래 하시던 대로 연기하신다 생각 들었는데 단종 역할 맡은 이 박준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게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종 옆에서 단종을 도와주는 이 상궁이라 해야 되나? 이 배우도 이쁘더라. 근데 이 역할 맡은 배우가 괜히 유해진이랑 살짝 그 썸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오묘한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건 좀 그냥 그랬어요. 무슨 저 상황에 무슨 썸을 타 하면서 그랬어. 탁형님은 어느 배우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요? 이병헌, 류승범 좋아해요. 여자 배우 아이유, 남자 배우는 류승범. 원래는 김민희 배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김민희 배우가 바람난 사건 이후로 작품 활동 안 해가지고 아쉬워. 원래는 김민희 배우 좋아했었는데. 아무튼 여기 상궁 있잖아요. 이 상궁 단종 죽고 자살합니다. 영화 스포 다 하는 것 같은데 단종 죽고 단종이 이제 이 상궁한테 편지를 남겨요. 편지를 남겨가지고
하고 편지 읽고 나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 빌런 역할로 나오는 한 명의 역에 유지태 씨도 그렇고 단종 보기를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도 밀고로 인해서 시작도 못하고 금방 실패했다고 했지만은 좀 그것도 너무 아쉬웠고 호랑이도 아쉬웠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아쉬웠던 점이 더 많았던 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관객수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 제일 많은데 그렇게 5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단종이라는 실존 인물이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500만이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금성대군 등장씬도 웃겼다고 하시는데 금성대군 등장씬이 뭐였죠? 그냥 밤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 아니었어요? 조폭처럼 이렇게 쫙 양옆으로 있었던 거? 근데 이게 금성대군도 유배를 가 있는 거였잖아요. 유배 가서도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저러면은 들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저렇게 사람들 유배 갔으면서 방 안에다가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은 아무리 조선시대라 하더라도 들킬 수밖에 없겠다 생각 들었어. 유배 갔는데 가수로 끝까지 가리다가 마지막에 얼굴 보여주는 씬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봐가지고 별로 기억에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금성대군이 어떻게 보면 금성대군 때문에 더 험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비비님께서 건너뛰기한 느낌 든다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비비님이 금성대군 부분만 나오면은 딱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금성대군만 나오면.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500만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영화가 뭐 재미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나도 한번 봐봐야겠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돈이 아깝진 않았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께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키게 되는 것도 옛날에 막 관상 많이 따졌다고 하잖아요. 코 옆에 이렇게 점 있는 얌새같이 생긴 놈이 몰래 여기 말하는 거 듣고 관하러 가서 이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애를 뽑아? 딱 봐도 뒤통수 치게 생겼잖아. 너무 그게 일부러 코에 점이 있는 코에 점을 붙여놓고 그렇게 배우를 시킨 것 같은데 너무 그게 아쉬웠어요. 누가 봐도 뒤통수 칠 것 같은데. 노루골 촌장 안지용 좋았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 안지용 지금 좋았습니다. 안지용 씨 부분 재밌었어요. 안지용 씨랑 유해진 씨랑 초반에 티키타카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서로 뭐 유배 오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우리 마을에서 모시려고 엄청 막 또 이제 경쟁하고 거기서 또 개그도 나오고 하는데 안지용 씨가 되게 유쾌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안지용 씨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은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좀비 나오는 거 아세요? 거기에도 이제 안지용 씨가 잠깐 나와요. 네이시 역할로. 킹덤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장항준 씨 영화는 봤으니까 김은희 씨가 빨리 킹덤 3 만드셔가지고 킹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킹덤. 여러분 킹덤을 보세요. 왕가 사는 남자보다 저는 여러분들께 킹덤을 추천합니다. 킹덤 1, 킹덤 2 그리고 아신전까지 킹덤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우리나라 좀비 관련된 컨텐츠 중에 제일 재밌고 저는 다른 헐리우드 그런 좀비 관련된 영화 그런 거 다 포함해서도 우리나라 킹덤이 거의 뭐 원탑으로 꼽아요. 그래서 저는 킹덤 추천합니다. 킹덤. 유해진을 왜 살려둔 건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단종은 유해진한테 배신했냐고 뭐라고 하고 단종이 유해진한테 네가 나한테 감히 배신한 거냐 막 그렇게 따지는 거는 유해진 살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유해진 살려주려고. 단종이 도망치다가 붙잡히니까 같이 도망치고 있던 유해진을 멱살을 잡고 네가 감히 여기로 나를 끌고 와서 나를 감히 배신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이게 유해진하고 나하고 한패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은 마을 사람들하고 유해진 다 죽어버리니까 유해진하고 나는 다른 편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티를 내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은혜님께서 맞아요. 한명회 앞에서 연기한 거라고 하시는데 근데 한명회가 그거 보고 속은 것도 웃겨. 한명회가 개유정난인가? 그걸로 삼족을 멸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근데 단종이 내 눈앞에서 유해진 살려주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연기 좀 했다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좀 아쉬웠어. 진짜 한명회라면은 처단을 했겠죠. 넘어가지 않았겠죠. 이렇게 부분 허점도 있고 좀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단종 역할을 맡은 박지훈의 연기가 좋았다. 원래는 휴민트도 보려고 했었는데 휴민트는 존윅이라고 하던데 한국판 존윅이라고 그래서 안 봤어요. 여상궁도 연기 잘했습니다. 맞아요. 여상궁 연기 잘했어요. 여상궁이 저는 이뻐서 좋았어요. 보통 여상궁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좀 이제 나이가 한 50, 60 넘어가시는 그런 엄청 좀 나이가 많은 중년의 배우분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상궁 분은 이뻐서 좋았어요. 액션은 볼만해요.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헐리우드 성인 액션 영화들을 많이 봐왔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비디오 빌려가지고 막 보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액션만 좋으면은 만족이 안 돼요. 당연히 좋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이렇게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데 액션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반적으로 스토리도 좋아야 되고 연기도 좋아야 되고 연출이나 보여지는 CG도 좋아야 되고 액션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는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휴민트는 넷플릭스로 나오면 보겠습니다. 이거 왕가 사는 남자 1000만 될 것 같나요, 여러분? 저는 직접 보고 온 느낌으로는 1000만 어렵지 않을까? 7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 1000만 넘으려면은 전투씬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호랑이 CG 이런 것들 조금 괜찮았어야 됐어. 1000만까지 되려면. 왕가 사는 남자 저도 울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 저도 울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건 유해진 손에 여기 단종이 죽을 때는 안 울었어요. 마지막에는 안 울었어. 엉뚱한 데서 운 것 같아. 곤장 맞을 때보다 단종이 이제 마음을 열고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질 때 울었어요. 마음을 열고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질 때. 왠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막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영화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희한하게 영화관 갈 때마다 제 양옆에 앉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영화관 갔을 때도 저보다 셋째 줄 넷째 줄 앞에 3칸 4칸 앞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 분이세요. 아주머니 분이 무음으로 안 해놨네. 근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전화벨이 울리면은 빨리 놀래라 하면서 이렇게 꺼야 되는데 어르신들 특징이 전화벨 울리면은 안 꺼요. 옆에서 전화 좀 끄세요 해야 이제 끝난 말이야.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벨이 울리는데 그 전화벨 울리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딱 그 클라이막스 단종 죽기 직전 그때 울려서 내가 눈물이 안 났나 봐. 몰이 확 깨져. 그 타이밍에 전화벨이 딱 울려버리니까 이 단종이 죽는 딱 그 클라이막스인데 지금 유해진이 막 나서가지고 막 울면서 단종 이렇게 해가지고 나으리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려버리니까 와. 네, 저는 세상 저희 동네 분들이 다 양반들이야. 신사들이야. 누구 하나 아유 씨 막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그냥 울리나 보다. 저는 누군가는 으유 씨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울리나 보다. 영화에서 나오나? 이 소리 영화에서 나오는 건가? 이런 것 같았어. 아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클라이막스에서 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실성사이다님께서 영화는 양반입니다. 연주회에 전화벨 안 울리는 공연을 아직 경험 안 해봤습니다.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저도 연주회 한 4번 정도 가봤거든요.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 나면은 집중이 몰입이 확 깨지거든요. 강제적으로 핸드폰 무음하게 만들어야 돼. 들어갈 때 하나하나 무음인지 검사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연주회나 뮤지컬, 연극, 영화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그냥 이제 사람들 귀찮으니까 아유 뭐 전화 오겠어? 전화 안 오겠지 뭐. 전화 오면 또 어쩔 건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나 봐. 진짜 개똥매너야. 아무튼 이번 영화가 근데 저도 영화가 갈 때마다 꼭 그런 일들을 비스무리하게 겪다 보니까 좀 그러려니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 무슨 영화관 오는데 저렇게 소리를 하고 전화통화를 해.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아씨 짜증나. 이랬었는데 이제는 영화가 오면 항상 저런 사람들이 있지 뭐. 약간 이렇게 그렇게 됐어. 익숙해졌어요. 아무튼 그래도 돈이 아깝진 않았다.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 돈이 아깝진 않았는데 안 보신 분들께 꼭 보라고 추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